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와, 아직까지도 연휴가 끝나지 않고 있죠. 더불어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고 화창한데요. 특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영웅님의 10월달 일정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나게 빡빡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임영웅님을 찾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바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굉장히 뿌듯하죠. 노래방도 접수했다. 역시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위에 이어 OST 차트까지 싹쓸이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명을 사실 좀 드린 내용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노래방 차트도 접수했다. 임영웅은 가수 진성과 박재정, 그룹 아이브와 함께 금영 노래방 장르별 차트 정상을 꿰찼다라고 합니다. 이 금영 엔터테인먼트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영 노래방 장르별 차트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소씨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태진 노래방보다는 금영 노래방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천사님들도 비슷하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금영 노래방에서 임영웅님의 OST 차트에서의 성적,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가장 많이 부른 노래 1위 기록에 이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시각에도 일반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월간 차트에서 항상 탑10을 유지하고 있고 OST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영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 추석 연휴 기간 가족 단위로 노래방에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번 추석 연휴 기간에 또 어떤 노래가 1등을 할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직 그 집계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요일까지 추석 연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임영웅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1등을 했냐 안 했냐, 이 결과는 아마 조만간 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사랑은 늘 도망가 대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임영웅 식지 않는 인기,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가 도합 조회수 9,400만 뷰. 9,400만 뷰입니다. 와, 940만 뷰도 아니고 9,400만 뷰예요. 그야말로 식지 않는 인기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식지 않는 인기를 뽐내고 있다. 지난 1일 임영웅의 첫 OST 사랑은 늘 도망가 뮤직비디오, 공식 오디오, 가사, 음원 영상의 총 조회수가 9,400만 뷰를 돌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노래는 발매 이후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 특히나 멜론 탑100 1위에 오르는 영광을 데뷔 이후로 처음 느끼게 해준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OST 일간, 주간, 월간 차트에서도 1등을 싹쓸이 했죠. 임영웅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 OST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 있고 아마 이 모래알갱이 역시 이에 못지않은 굉장한 대기록들을 앞으로 세워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분야를 막론하고 임영웅님의 영향력과 그 파워가 증명이 되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세븐틴부터 아이브까지 추석 연휴가 끝나면 그야말로 10월 달에는 컴백 대전이 시작된다. 지금 전부 다 폭풍 전야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 웅크리고 있겠습니까? 더 높이 뛰기 위해서죠. 지금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많은 가수들이요, 추석 연휴를 맞아 스케줄을 살짝 휴식하면서 에너지를 팍 모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트로트 출신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임영웅님이 사실 이제는 슈퍼스타로서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수 임영웅으로서 재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탑6 멤버들 중에서도 유독 임영웅님만이 지금 이렇게 아이돌들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쟁 사회에서
임영웅님이 유일하게 진입되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트롯맨들 역시 장르의 다변화를 하고 있지만 임영웅님이 최선두에 있는 만큼 대단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브, 방탄소년단 이런 아이돌 걸그룹들 최정상 가수들과 함께 임영웅님이 컴백을 앞두면서 거론이 되고 있다. 그야말로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번 싱글 앨범을 통해서 2집 앨범에서 정말 그 절정을 꽃피우지 않을까. 바로 트롯 가수라는 타이틀을 완전히 완벽하게 한 단계 더 뛰어넘은 모습을 아마 많은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제대로 각인시키는, 이제 앞으로는 뭐 지금도 간간히 트롯 가수, 트롯 돌, 트롯 황제 이런 타이틀이 기사에 임영웅님이 이름 앞에 붙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앨범 이후로는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예능방송 프로그램, 사실 놀라운 토요일 역시 촬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 10월 일정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요번 주부터 촬영 일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2부 방송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지금 뭐 추석 연휴 기간 이전에도 그리고 어제도 임영웅님의 미우새가 뭐 방영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지만 제가 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다시 보는 임영웅님의 10월 8일 미우새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거죠. 예고편을 한번 살짝 좀 말씀드리면 임영웅님이 이제 예고편에서 배신자 노래를 부르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부른 노래에 서장훈 씨가 눈물을 펑펑 오열하는 예고편까지 등장해서 특히나 이번 10월 8일 임영웅님의 미우새 편은 더 많은 대중들에게까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죠. 자, 더불어서 특히 임영웅님의 경우 이번 2부 방송에서는 신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것이고 바로 그 다음날 10월 9일 오후 6시에 신곡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면서도 굉장히 대중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연달아 터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가요계 그리고 예능방송계를 말씀드렸죠. 이번엔 광고계입니다. 다르거나 같거나 주방가전 마케팅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연아 씨가 나오는 이 밥솥, 그리고 또 뭐 배우가 나오는 또 이런 공기청정기, 청소기 이런 게 쭉 나오고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빅 모델과 계약 기간을 마친 뒤 제품 이미지 마케팅에 주력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청혼아이스가 대표적 사례죠.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를 결합한 에스프레 카페 광고 마케팅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진행 중이고 이 과정에서 임영웅님과의 브랜드 모델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2년 동안 계약 관계를 이어져 왔었는데 제가 당시 이러한 해석을 해드렸죠. 임영웅님의 선하고 좋은 이미지가 청혼아이스에 잘 남아있는데 사실 영원히 임영웅님이 청혼아이스와 계속 광고 모델로 활동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임영웅님의 이미지가 잘 녹아있는 청혼아이스, 만약 다른 연예인으로 괜히 바꿨다가 임영웅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까지도 어떻죠?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혼아이스가 임영웅님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광고 파워가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결과가 오늘 드러났습니다. 10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탑2에 임영웅님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됐습니다. 자, 가수 임영웅이 10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탑2에 오르며 인기를 빛냈다. 이게 가수 브랜드 평판도 아니고요.
트롯 가수 브랜드 평판도 아니고 그야말로 광고 모델 중에서 전체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2위를 차지했는데, 자, 한번 보면 사실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8월 달에도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브랜드 평판 지수 200만 지수를 보였는데 2위에 뉴진스, 3위에 방탄소년단, 4위에 아이유, 5위에 마동석, 6위에 손흥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6 이름을 댔을 때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인지도를 자랑하는 가수들이죠. 광고 브랜드의 핵심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지도입니다. 인지도가 높아야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그 모델의 인지도를 통해 제품 판매량이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죠? 브랜드가 생각하는 가치평가로서는 사실 얼마나 이 연예인의 인지도가 높냐, 이걸로 따진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실제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쟁쟁한 연예인들 중에서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등을 했다. 9월달은 어떻습니까? 뉴진스, 손흥민 선수가 치고 올라가서 1, 2위, 임영웅님이 3위를 차지했지만 사실 뉴진스는요, 지금 신곡을 내면서 엄청난 활동을 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 자신의 팀으로 돌아가 경기를 뛰면서 이 두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들은 이 브랜드 지수가 폭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은 여전히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압도하면서도 탑3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 영향력을 보여줬던 임영웅님이 10월 달에 들어와서 바로 탑2를 차지하는 겁니다. 아,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항상 임영웅님을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이건 임영웅님의 팬이다 아니다를 뛰어넘어서 객관적 수치로 놓고 봐도 엄청난 기록입니다. 1위를 차지한 뉴진스는요, 지금 해외에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바싹 쫓고 있어요. 글로벌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판 지수를 보면 198만이죠. 임영웅님이 몇입니까? 193만입니다. 불과 5만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더 대단한 건 3위를 차지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복귀해서 팀 성적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손흥민 선수와도 약 10만 포인트 가까이 격차를 벌리면서 2위를 차지한 것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다. 그러니 임영웅이란 스타를 찾는 브랜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광고주들이 그야말로 러브콜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임영웅님이 신곡 준비를 하고 나아가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어떻죠? 살짝 신규 광고 소식이 끊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장담하건대 조만간 엄청난 신규 광고 소식이 또 터져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수를 보고 광고주들이 임영웅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목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사입니다. 아이유 공연을 영화관에서 K-팝 모시기에 나선 극장가라는 설명이 됩니다. 지난달 이 아이유 씨의 콘서트 실황 영화가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유 씨 하면 음원 퀸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굉장한 음원 성적을 자랑하는 가수가 바로 아이유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아이유 씨의 콘서트 실황 영화와 함께 누가 거론되고 있느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콘서트 무비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지금 이 영화 극장가에서의 강타했었던 모습도 다시금 재조명을 받으면서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 역시 혹시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극장가에서의 파워도 어마무시했다라는 거죠. 요즘에 극장에서는 이렇게 축구 경기까지도 함께 상영을 할 만큼 굉장히
다채로운 방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임영웅님의 위상을 한 번 더 드러낼 수 있는 겹경사가 터졌는데 그게 바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TMA 이관왕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임영웅님이 초이스상 솔로 부문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펜앤스타 초이스상 솔로를 임영웅님이 최근 투표가 마감이 되면서 드디어 확정을 지은 거죠. 이 투표가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바로 오늘까지 진행됐는데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치열했어요. 이 방탄소년단의 진이라는 멤버가 28%의 득표율로 바싹 쫓아왔지만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수치로 38%라는 수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에는 황치열 씨가 이렇게 또 바싹 뒤를 쫓았는데 이 쟁쟁한 가수들을 뒤로하고 우리 임영웅님이 펜앤스타 초이스 솔로 상을 확정 지으면서 이번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만 이관왕 수상을 확정 지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근데 언제 진행됩니까? 바로 10월 10일 날 임영웅님의 라이브 무대까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본방사수 무조건 필요하고 여기에 티켓팅 성공하셔서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방문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 나라를 구하신 대단한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들어옵니다. 임영웅 씨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연은 부디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임영웅님의 다음 콘서트 티켓팅 날짜가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글을 읽어보니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다가 벌어진 일이다라는 에피소드가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얼마 전 우리 엄마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 2개라는 엄청난 미션을 나에게 안겨주게 되었다. 전국의 30만 효자 워너비들과 경쟁을 하며 장장 50분 동안 트래픽을 견뎌 겨우겨우 2층 끄트머리의 좌석을 깨쳤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남편의 클릭 덕분으로 한동안 그는 최고의 사위로 칭송받을 예정이다. 이건 뭐 인정이죠. 완전 최고 사위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보니까 이렇게 대기 순서가 길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걸 지켜보며 생각했다. 내가 60대, 70대가 되었을 때 문화생활을 위한 티켓팅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대신해서 만들어줄 자식이 없다면 공연은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지금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티켓팅을 도와주는 도우미 시스템이라도 개발이 되려나 등등등 KTX 티켓부터 티켓팅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비단 임영웅님의 티켓팅이 워낙 많은 경쟁자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다라는 건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쉬운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녀분들에게 부탁해서 도전하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영웅시대 분들이 직접 티켓팅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가 티켓팅 하기에도 사실 쉽지 않고 특히나 그냥 티켓팅이 아니라 티켓팅을 통해서 뭘 해내야 되죠? 표를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매하기까지 너무나 손이 빠르지 않으면 웬만한 분들은 다 중도 탈락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 티켓팅 시스템 하루빨리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만큼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파워가 엄청나게 강력하다 보니 이러한 말도 지금 함께 쏟아집니다. 임영웅 850만원짜리 안표 대응 방안은 정말 없는 건가? 자, 강일홍 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나 봤더니 2년 전인 2021년 10월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미국 LA 콘서트가 약 한 달을 앞둔 시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티켓을 구하기 위해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국내 팬들 중에서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놓고 정작 공연 티켓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라는
사연까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티켓 확보를 위한 팬들의 열망은 수치, 돈으로서 금방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티켓마스터에 올라와 있었던 티켓 재판매 가격은 수백만 원대를 호가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정상적인 티켓 재판매 사이트가 아니라 암표들이 문제인 거죠. 지금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재판매하는 티켓들에 대하여 임영웅 님도 아이유 씨도 나훈아 선생님까지 즉각 예매 취소 환불 조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대규모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임영웅이 암표 거래로 몸살을 앓고 있다. I'm Here로 서울 공연 사전 예매를 1분 만에 매진시킨 뒤에 벌어진 현상이다. 티켓 2장에 180만 원을 부르고 심지어 중고 사이트에는 한 장에 850만 원짜리도 등장을 했다. 소속사는 공연 문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불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게 된 거죠. 아이유 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따른다. 자, 결국 미국에 있는 티켓마스터 재판매 시스템 역시 사실 국내에서는 낯설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통상 티켓 환불은 결제 이후 72시간 내에 요청하면 취소를 해주지만 미국의 티켓마스터는 복불복이기 때문이죠. 티켓 취소가 따로 없고 대신 재판매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티켓 구입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재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른 합리적 거래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이 암표라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뒷거래가 되고 있으며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누군가는 불법 이득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누군가는 피해자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강력한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임영웅 같은 특급 스타라면 호의적 이미지와 신뢰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놈의 암표 때문에 임영웅님의 이미지에까지 타격이 간다라는 거죠. 음침한 뒷거래가 아닌 질서 있는 거래가 필요한 이유이자 시점이다 라고 의미 있는 칼럼인데, 제가 얼마 전에 영웅시대 분들에게 티켓을 주지도 않으면서 티켓 가격만 받아놓고 사기를 치는, 결국 구속조치까지 된 그런 사연에 대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막강해질수록 우리 팬분들은 현명하고 정말 똘똘하게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잘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죠? 임영웅이란 가수의 미우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우새 시청률 폭발만으로도 이미 이 편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음악방송 프로그램 시청률까지 덩달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어디에 등장하고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슈퍼파워가 또 하나 입증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음원 영상이 있습니다. 이 음원 영상이 바로 어제 드디어 1000만 조회수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는 말할 게 없고 음원 영상 조회수까지도 1000만 뷰를 기록해냈다라는 겁니다. 영웅시대 분들의 이 음원 스밍과 유튜브 영상 시청 활동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가 항상 엄청난 기록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대기록들을 만들어내다 보니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해 많은 분들이 더욱더 깜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번 10월 달력이 정말 바쁜 거죠. 특히 연휴까지 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티켓팅이 또 시작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까지 또 이루어지고요. 그야말로 이래저래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방송사에서 뉴스 제작진에서조차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찾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공중파에서도 한 번 더 입증이 되었습니다. 바로 MBC인데요. MBC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 채널에 지금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구독자가 209만 명이 공식 MBC 예능 유튜브 채널에 임영웅님과 송가인 씨와 이찬원 님이 함께 등장하는 이 종합, 물론 짜깁기긴 하지만 종합 편집 영상이 또 올라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왜 갑자기 또 올라왔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지금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방송사에서는 섭외 전쟁은 당연하고요. 특히나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임영웅님의 지금 간접적 출연 등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대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됐었느냐 살펴봤더니 바로 임영웅님이 커피 선전을 했었던 이 CF 촬영 현장이 이렇게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2020년도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 이찬원님과 돈독한 찐 현실 형제 사이, 그리고 임영웅님이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부르며 촬영을 한 바로 커피 광고까지. 이 당시 때 뭐 많은 감독님들이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고 아니 저렇게 수월하게 광고를 촬영해 나가는구나 이런 맛이 있었고, 또 이찬원님이 등장을 해서 임영웅님의 지금 요 광고 촬영 현장을 축하해줬었던 모습. 아마 최근에 팬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이 당시 때는 이렇게 트롯맨들이 약간 콜라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TV조선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광고를 촬영했었던 모습이 다시금 이 MBC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복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오늘 소씨가 전달해드릴 정말 핵심 내용은 아주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유튜브 중에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라, 만약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유튜브 중에 임영웅님 소식을 전하는 누군가가 이 내용을 똑같이 한다면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제 영상을 보고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우선 임영웅님의 이 LA 콘서트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임영웅님이 일본, 동남아 무대에서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확정이 되었고, 거기까지 예측한 제가 임영웅님의 해외 콘서트 일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마마어워즈 같은 곳에서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이 무대를 서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LA 콘서트에서 임영웅님이 돌비 시어터에서 단독 공연을 따로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이 엄청난 스케일의 콘서트. 제가 미국 콘서트가 요번 전국 투어 콘서트가 끝나고 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다. 일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 번의 미국 콘서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임영웅님이 엄청나게 탐낼 수밖에 없는 지금 콘서트 공연장이 있습니다. 미국에 말이죠. 돌비 시어터도 굉장했지만 돌비 시어터는 좀 클래식한 공연장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최첨단, 특히나 우리 아티스트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공연장을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고 공감되실 거예요. 자, 뭐냐?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자, 라스베가스에 있는 공연장의 모습이에요. 아니, 소식 이게 뭐예요? 자, 이 공연장은요, 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관에서 보여진 모습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 그래픽이 외부에서도 보여진다라는 게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다시 볼까요? 아니, 저런 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저런 게 외부에서 보여지는데 외부에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실제 콘서트장 내부를 찍은 모습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다 패널입니다. 모니터 화면들이에요. 돔 형태가 전체적으로 우리 TV 화면, 모니터처럼 전부 다 내부를 모니터로 가득 채운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까지 연출해낼 수 있냐면 보세요. 이렇게도 연출이 됩니다. 환상적이죠. 아예 이 돔 형태의 내부가 전혀 다른 세계로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완전 몽환적이고 우주적이죠. 임영웅님이 이런 콘서트장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라스베가스에 설치되어 있는 3D 형태의 구형 공연장인데 특히나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임영웅님이 아마 여기에서 꼭 공연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실제 화면이 아니고요. 실제 외부가 아닙니다. 여기 무대까지가 실제, 사람들이 있는 요 모습이 실제 현실이고요. 이 뒤에 있는 하늘이 보이는 이 모든 배경은 화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박이죠? 우리가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를 보기 위해서 극장 갔을 때 스크린 X로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훨씬 더 고해도, 고해상도, 고화질 화면이 돔 전체를 화면으로 만들어서 아예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와, 믿겨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현실처럼 보이는 모습이에요. 대박이죠? 이걸 만약 우주 배경으로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 임영웅님이 미국 콘서트를 또 하게 된다면 이런 환상적인 이런 공연장이 이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임영웅님의 I'm Here로 콘서트가 있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라도 가능할 수 있고요. 정말 빨리 진행된다면 전국 투어 콘서트가 끝난 내년 초반에도 충분히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환상적이지 않습니까?